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면서 뜨겁던 더위는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로 가는 관문에 2차 장마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올해 장마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싶고 2차 장마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인데요.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그리스, 터키의 산불, 캐나다의 40도가 넘는 폭염, 아이티 지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3위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놀라기도 하고 이를 어쩌나 싶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집마다 포장이나 배달이 늘고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늘어났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핑계는 핑계일 뿐이겠죠.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며 오늘도 광교 원더풀 라디오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도 향토 음식편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유쾌하고 즐겁게 해주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모실게요. 나나님, 명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제 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4단계의 방송을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도 그러게요. 이제 마스크 쓰고 방역은 철저히 지키고 네, 이제 이렇게 녹음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혹시 듣기에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지킬 건 지켜야죠. 네, 지킬 건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요. 이해를 해주세요. 예, 맞아요.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다들 지내고 잘 지내셨어요? 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네. 유디님 그러니까요. 이 오프닝 딱 들으면서 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슬픈 일어나고 모드로. 있지. 네. 어우, 참, 네. 산불, 그리스 네. 산불이랑 터키 아, 산불 무섭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네.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주부기도 네. 하고 또 그냥 뭐 주부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다 각자들만의 지키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 장바구니 갖고 다니기라던가 그렇죠. 배달을 하긴 하되 일회용 포크나 수저는 안 안 받고 받게 하겠다던가. 저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집에 너무 많은 일회용품들이 있는 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놔두는 상태에서 저도 일회용품은 무조건 안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 바구니 항상 들고 그쵸. 다니는 예, 거. 맞아요. 네. 그거 중요한 것 혹시나 같아요. 잊으면 종이봉투 받기.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그렇죠. 봉투 어차피 받아서 사용할 갖고 와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요즘에 정말. 이제 전에는 이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요새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집 밖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쩌다 것도. 나가면 예. 아차 싶어서 저 맞아. 그냥 일회용 용기에 받아오는데 그것도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네. 잘 지키고 계시리라 이제 생각하는데 네. 뭐 때문인지 자꾸 이런 환경의 그러게요.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기사나 이런 걸 접하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더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주 거대 힘이 되듯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전부 접종을 하신 네, 건가요? 드디어 맞았습니다. 우리 이제 나나님을 이제 끝으로 해서 저희가 네. 셋 다 이제 네, 드디어 다 1차 맞았네요. 접종이에요. 1차 네. 접종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요? 네,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근데 괜찮았고 괜찮으니까 여기에 있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아팠어요. 네, 그래서 한 이틀은 엄청 끙끙 앓고 제가 워낙 이제 진통제 이런 거 잘 안 먹다가 요번에는 뭐 시간 칼같이 맞춰서 따박따박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언비어 날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아프면 네. 항체가 더 많이 잘 생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고 남편도 그런 생각하면 얘기를 될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신체 나이가 젊은가 보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유언비어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했다고 했는데 열이 안 나고 뭐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백신을 맞으면 항체는 생성된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럼요. 아프신 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더 많이 생성됐을 거고 더 그렇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2차 때 좀 덜 아플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그런 생각으로. 근데 네. 혹시 맞았는데 나는 멀쩡했어. 그러면 나는 안 생긴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실 그렇진 수 있는데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2차 때 안 아프시기를 네. 바라고 네. 1차 때 뭐 또 안 아프셨다고 해도 뭐 항체 생성되는 거에는 아무 영향 그럼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어쨌든 것 같아요. 맞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나도 예. 안심이지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피해를 혹시 내가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맞는 걸려서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피해를 줄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 의식이 달라요. 남들과 달라. 네, 그렇죠. 맞아요. 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 생각하는 우리를 항상 네. 그런 거 참 생각하죠. 정말 예. 자, 좋은 것 같아요. 네, 근황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곳 어디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네. 해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수원과 아주 가까운 곳이죠. 용인시. 네. 제가 용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용인. 해요.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반가워요. 네. 바로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맞아요.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네. 또 모르는 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발짝 건너면 용인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나알러모 이 경기도 향토음식 편을 진행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의 의외의 면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고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곳도 알게 되고 해서 매번 기대가 되는데 용인에서 어떤 곳을 소개시켜 주실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용인은 뭐 정말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생활권도 많이 좀 그렇죠. 겹치잖아요. 겹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접도 오늘 용인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또 두 분이 소개시켜 주시는 곳들을 네. 들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가봤었지만 또 한 번 다시 가보고 싶다 그런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용인도 네. 뭐 우리 나나님이 반갑다고 하셨지만 또 네. 반갑고 익숙하지만 또 혹시 좀 더 새로움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용인은 인구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도시래요. 오, 상당히 그래요? 큰 도시죠. 그러네요. 이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고요. 또 이게 그 용인이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다 많은 접해 있죠. 도시들과 네, 접해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동쪽으로면은 이천, 네. 또 북쪽으로는 성남, 광주, 또 남쪽으로는 안성, 평택, 또 이제 아. 서쪽으로는 우리 수원하고 화성, 의왕시. 네. 그러니까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되게 넓죠. 예, 면적도 네네. 넓고 교통의 요지가 되겠죠. 그렇죠. 어디든 갈 수 네.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나나님 말씀처럼 용인시의 면적이 우리 수원에 비해서 2-3배가 넓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도 펴놓고 보면 용인시 땅이 훨씬 네.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안성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카페를 갔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가 용인이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지 않게 정말 용인이 여러 곳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 네. 넓은 땅들이 다른 도시들과 많이 인접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의외로 또 네. 막 이렇게 농촌 풍경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네. 개발한다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죠. 좋은지는 네. 사실 아니지만, 모르죠. 그렇죠. 뭐, 예,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네네.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니까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용인 하면 떠오르는 곳 그쵸? 많잖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일단 에버랜드. 아, 그쵸? 저도 에버랜드. 에버랜드 이렇게 하면 되나? 에버땡땡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냥 다들 네. 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민속촌. 그렇죠. 네, 맞아요. 민속촌 뭐 또
뭐 용인에 막 엄청 많은 곳들이 저는 이제 와우정사 네.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저도 네. 전부 다 제가 지금 나나님 말씀하신 네. 곳을 저도 전부 가봤고 저도 딱 떠오르는 곳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가봤어요. 네. 용인을 네. 이제 소개해드리겠다 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렇죠. 에버랜드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 한참 더웠잖아요. 캐리비안 베이. 안 갈 수 없죠. 네. 또 한국 민속촌. 네. 저희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되게 많이 갔던 지금도 소풍 가면 많이 엄청 갔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곳이지만 제가 이제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 뭐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용인시 포극읍에 있어요. 네. 포극읍 처인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20만 평은 안 되는데 약 20만 평 규모 엄청나잖아요. 네, 가보셨으니까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동양 최대의 인공 관광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976년도에 이제 삼성그룹에 의해서 이제 국내 최초의 가족공원으로 여기가 이제 개장이 되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름 자연농원이요. 그렇죠. 자연농원. 자연농원을 아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7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77년도에 이제 경기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자연농원도 굉장히 익숙했는데 96년 1996년도에 이제 용인 자연농원에서 에버랜드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네. 생각보다 오래된 그러니까. 곳이었군요. 그렇죠. 여기가.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이름 바뀐 지도 꽤 됐네요. 오래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또 가보셨겠지만 네. 1년 내내 이 테마별로 다양한 축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튤립 튤립 축제, 축제, 장미 축제, 뭐. 야간 개장 때 크리스마스 때 가도 너무 재밌어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세계적 규모의 그 글로벌 페어를 비롯해서 또 이 안에 보면 5개의 큰 테마존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유명한 놀이시설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 사파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로스트밸리라고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든 코스터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아. 못 타봤어요. 저는 네. 이렇게 좋은 에버랜드를 옆에 두고도 가기는 자주 가는데 전 네. 놀이시설을 못 타요. 그 그거 명희 좀- 쌤이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요. 눈이 바짝바짝해요. 제가 예. 거든요. 제가 에버랜드 하면은 네. 데이트 장소로도 있었고 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이들 100일, 2일 그렇죠. 이럴 때 자 엄마가 불꽃놀이를 보여주게 이러고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 그렇구나. 꼬맹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쾅쾅 터지는 거에 그러니까 네. 제 만족 때문에 간 거였죠.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예쁘죠. 저도 예. 일부러 야간 개장에 맞춰서 가거든요. 어차피 저는 놀이기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낮에 가서 맞아요. 놀이기구 탈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예 늦게 저녁에 들어가면은 입장료도 조금 저렴한데다가 그 퍼레이드하고 같이 이제 그 불꽃놀이 네, 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네.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또 이 에버랜드에 이제 같이 옆에 붙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속해 있는 네. 데가 이제 그 캐러밴 베이가 있잖아요. 네. 워터파크 엄청나죠.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크대요. 저는 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클 줄 아니었어요? 알았더니 첫 번째가 그러게. 어딜까요? 첫 번째는 그 김해에 롯데 워터파크가 있대요. 그래요? 네, 거기 가봐야겠네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워터파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캐러밴 베이가 또 미국인 유럽 시설협회에서 이렇게 꼭 가봐야 되는 워터파크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제일 크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 16개 정도 워터파크가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조새는 이제 캐리비안 베이. 그렇구나. 네, 여기 캐리비안 베이가 이제 거의 시조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맞아요. 저 이제 에버랜드 하면은 옛날에 저도 네. 연애 시절에도 많이 가봤고요. 저도 이제 네.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이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간 개장할 때 들어가서 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랑 그렇구나. 맥주와 치킨 왜 맞아요. 치맥을 그 하면서 가든에서 있잖아요. 가든에서 이제 그 치맥했던 로즈 생각이- 가든인가? 그쪽에 네네. 보면은 노래도 있잖아. 틀어주고 맞아요. 막 이렇게 라이브로도 그러고 해주잖아요. 이제 페스티벌 보고 불꽃놀이 보고 그러고 왔었던 거 맞아. 네네. 그러니까 이 에버랜드가 생기고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 롯데 월드도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실내가 위주잖아요. 네. 거기가 막 생겼다고 그랬을 때 갔는데 뭐야? 애들은 좋아요. 이게 많이 안 걸어도 되니까 애들은 네, 좋아하더라고요. 실내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새롭긴 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쵸. 여기가 일단 이제 가깝고. 그래서 그랬는지 또 에버랜드가 좀 탁 트이고 야외라 그쵸. 좀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실 경우는. 제가 놀이동산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은 전 세계 이제 모든 놀이동산을 다 다녀요. 그렇구나. 그런데 에버랜드를 필적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그렇구나. 물론 디즈니랜드도 좋았어요. 음. 근데 저는 에버랜드도 만만치 네.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미국에 갔을 때 LA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그렇죠. 물론 그 영화를 찍는 곳이라 대단하다는 건 느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약간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네.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네. 그 캐릭터가 있다는 건 좋은데 사실 그 놀이 기구 기구의 자체나 질을 이런 거는 보면은 에버랜드 못 에버랜드가 따라오더라고요. 좋아요. 예. 아, 그렇군요. 전 디즈니랜드를 안 가봐갖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간다고 그래서 에버랜드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예. 지금 디즈니랜드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 소풍 보면은 그렇죠. 가을 소풍, 거의 뭐 봄 소풍 에버랜드, 민속촌, 자연농원, 자연농원. 민속촌을 번갈아 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그런데 거기다 어린이날 되면 또 엄마 아빠랑 그쵸. 민속촌 가야 맞아요. 되고 에버랜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네. 대로 생각하고 네. 이제 딴 데 좀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좀 이렇게 뭐 대학을 가고 뭐 이러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지역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네. 에버랜드를 거의 디즈니랜드 동급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 수원 산다고 하니까 거기 에버랜드 가보자고 막 하고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질려서 안 가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이제 먼 타 지역 타 지역 친구들은 친구들. 네. 여기가 거의 뭐 그럴 수 있을 것 디즈니랜드랑 같아요. 동급으로 보지 않나 싶어요. 타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 민속촌 추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민속촌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소개시켜주곤 많이 해요.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민속촌은 이제 네. 그 용인시 기흥구에 있어요. 네. 기흥구에 있고 민속촌도 에버랜드보다 조금 일찍 개장했는데 1974년에 개관이 정말 됐어요. 오래됐네요. 예. 근데 오래됐죠. 처음 이제 개관 당시에는 이제 전통 민속 문화를 보존하는 야외 민속 박물관을 표방했죠. 네. 그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민가라던가 주막이라던가 뭐 그때의 네. 어떤 농악놀이 같은 거 막 그 하고 막 그랬어요. 널뛰기 뭐 이런 하는데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쵸. 보기만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극 촬영지로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반 이상은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도 아니고 예전에도 네. 예전에도 보면은 그랬죠. 네. 무슨 드라마 전설의 맞아요. 고향 하고 나면 그 끝에 장소협찬 한국 민속촌 항상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네.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 학습 체험용으로 많이 이제 민속촌을 방문하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어서 그런지 조금 인기가 시들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랬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네. SNS가 활발해지는 2010년대 이후에 또 젊은 층들은 막 그런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SNS들을 막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이 한국민속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한복도 입고 사진도 네.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네. 뭐 그런 돌아다니는 그런 막 거지도 거지도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네. 좀 막 뭐라 그러지? 사또님도 예, 막 있고요. 그런 게 되게 다니면서 재밌어요. 같이 사진 찍고 네. 막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한국민속촌도 다시 활발해지고 이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저희가 같아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뭐 집신 만드는 모습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쭉 한쪽에 그 전통 그런 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쫙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거지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맞아요. 놀이시설은 조금 그렇죠. 네, 그렇게 놀이시설은 있어요. 있는데 네.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 네, 그 약간 저쪽에 있긴 있죠. 예,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거기를 재미있는 뭐 그거를 정말 우리 볼 수는 옛날 없고. 추억의 그런 놀이시설 같은 느낌이 그것 들어요. 때문에 가진 네. 않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재미를 이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쵸. 활발하게 이제 지금은 젊은층들한테도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서 맞아요. 올리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속촌도 많이 바꿔지고 맞아요. 네,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방문한 날 이제 사극 촬영 있으면 그렇죠. 와. 연예인도 볼 수 있어요. 끝내주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야외로 나갈 곳을 찾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에버랜드나 그렇죠. 민속촌이 예, 1순위죠. 거기가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게 놀다 보면 역시 배고파요. 먹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의 메인 용인의 향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토 음식 편 용인 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용인의 향토 음식 얼른 알려주세요. 나나님, 명진님 혹시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좋아하죠. 네. 제가 오늘 용인의 향토 음식으로 준비한 음식이 두 가지인데 배감 순대와 용인 오이지예요. 배감 순대. 네, 배감 순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는 봤는데 저는 그냥 일반 배감 순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반 그냥 피순대라고 하는 피순대 당면만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거 좋아해갖고 근데 오이지는 생소하네요. 네, 그러세요? 네. 오이지는 그냥 우리가 먹는 건데 이게 용인의 유명 음식이에요. 향토 음식. 향토 음식. 네. 순대가 되게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뭐 순댓국, 순대볶음도 많이 그쵸? 드시고 네. 또 순대가 유명한 곳도 많아요. 뭐 경천 순대 네. 유명하고 네. 배감 순대 유명하고 하죠. 그리고 네. 또 이게 푸짐하잖아요. 가격에 그렇죠. 비해서 저렴한데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먹고 나면 배부르고. 네, 좀 서민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순대국 근데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데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예, 순댓국은. 저는 희한하게 순대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순대국은 딱 별로. 한 번 먹어봤어요. 정말요? 네. 그러시구나. 배감 순대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게 배감 순대는 조선 시대에 죽성 이게 지금은 지금으로 치면 안성이죠. 네. 그러니까 안성의 죽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죽성이라는 지역으로 이 순대를 많이 만들어 먹었던 전통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죽성이 퇴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접해 있는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용인이. 여기가 죽성이 용인 배감하고 이제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죽성은 퇴조가 됐는데 인근 고을이었던 배감면에서 배감 오일장을 중심으로 이 순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순대는 이제 뭐 어느 지방이나 많이 해 먹었지만 개성식 순대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고 맛이 있다고 했대요. 그랬는데 그 순대 맛이 이 배감 지역에 정착을 해갖고 이 배감 순대 요 맛이랑 비슷해서 이제 개성 순대랑 거의 비슷한 그렇다고 거예요. 볼 수 있죠. 이북식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유명하게 된 거죠. 뭐 시작은 안성의 그 죽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됐던 것들이 배감에서 이제 보존이 됐던 거고 보니 이 맛이 또 그 개성식 맛과 이제 뭐 비슷해서 더 유명하고 맛있는 이제 배감 순대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됐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순대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렇죠. 뭐 주로 사 먹지 집에서 만들어 먹지는 않잖아요.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순대는. 그러니까 배감 순대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서 꼭 순대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만드신대요, 순대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순대를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순대는 그 돼지 창자 안에다가 돼지 선지 그 선지 피죠. 이거와 다양한 이제 속 재료들을 넣고선 이제 그냥 삶거나 쪄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주로 당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선지하고 이제 당면 넣는 피순대 이제 이런 걸 많이 넣는데 배감 순대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채소요. 네, 그래서 이게 손질하는 것 때문에 돼지 창자를 뭐 손질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만드는 법을 제가 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만드나요? 이 순대에 들어가는 그 주 재료는 당연히 이제 돼지 창자가 필요해요. 돼지 창자가 300g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에 돼지고기 100g, 그 다음에 선지를 600g. 많이 그다음에 이제 당면도 들어가요. 50g 정도. 그다음 배추, 절인 배추 100g 정도, 양파 50g, 양배추 50g. 그다음에 부추가 30g.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양념할 것들, 간장, 된장, 새우젓, 그다음에 육수 2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된장도 뭐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양은 뭐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죠. 300g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순대 양념은 뭐 다진 파 한 큰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한 큰술,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저희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돼지 창자 끝을 이렇게 수도꼭지에다 대고 속을 훑어가면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된대요. 소금으로 주물러서 씻는데 소금하고 밀가루
그리고 같이 해서 이렇게 주물러서 씻어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는 갈아놓고 절인 배추나 양파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다져 놓으셔도 되고 뭐 조그맣게 채 썰어서 주시고요. 당면은 또 이렇게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한 2, 3cm 정도로 이렇게 또 썰어 주시고 부추도 다져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다져 놓은 요런 야채들 채소들과 돼지고기에다가 선지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순대 양념을 넣어서 다 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양념이 배도록 두셨다가 돼지 창자 한쪽 끝을 이렇게 묶고 그 안에다가 이제 깔때기 반대쪽에다가는 깔때기를 꽂은 다음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재료들을 이제 창자 안에다 꽉 차도록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을 또 실로 묶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소세지 모양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긴 소세지 모양처럼 되고 나면 이제 찜통에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뭐 된장하고 간장을 조금씩 풀어서 약하게 간을 한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그 순대를 이제 넣고 삶거나 뭐 그 찌시거나 뭐 하셔서 이제 꼬치로 이렇게 찔러 보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건져서 식혀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새우젓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마치 무슨 돼지 보쌈 먹는 그런 뭐 재료 준비도 뭐 장난 아니고 이거 그렇죠. 뭐 대감순대 근처에 많이 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돼지 창자를 손질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된장이 왜 필요할까? 여기 이 피 섞을 때 같이 들어가나 했는데 이거는 삶을 때 누린내 제거를 이용하네요. 우리가 보쌈 하려고 삶을 때 돼지고기 삶을 때 보면은 하듯이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법을 보면은 뭐 다 양념해서 때려서 집어넣고 묶어서 찌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 재료 일일이 다 다듬으려면 저는 사 먹을래요. 어디서 팔기는 해요? 팔기는 해요. 그래요? 재래시장 가면 있더라고요. 정육점에서 팔기는 해요. 뭐 선지랑 다 팔아요. 그렇구나. 팔기는 하는데 그걸 사다가 할 엄두는 사실 내기 어렵죠. 맛집 가서 사 먹을래. 배감순대는 저는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배감면에 가면 이 배감순대 맛집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병천도 가보고 했는데 보면은 그 순대 타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대 타운까지는 아니라도 배감에 이제 뭐 시장 같은 곳이라던가 검색하면 또 제일 먼저 나오는 또 식당도 있더라고요. 이런데 한번 가셔서 순대도 드셔보시고 순대국도 드셔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음식 아까 나나님이 궁금해하셨던 오이지. 오이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원 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경기 향토 음식 용인시 편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워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 어르신들 다 입맛이 없으세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물에다가 밥 말아서 오이지하고 드시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향토 음식이 용인 오이지라 해갖고 저 순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흔한 음식인데 왜 흔한 음식인데 향토 음식이네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음식이 용인 오이지인데 이게 뭐가 특별해서 용인 아니라도 오이지는 당연히 다 집에서 담궈서 많이 먹으니까라고 거의 생각을 국민 장아찌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어머님, 시어머님도 항상 오이지 담궈서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가 있나 봐요.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용인 오이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조선 시대의 그 고조리서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역사가 좀 깊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경기도 그 역사가 깊은 이제 경기도 지역 향토 음식인데 그 증보살림 경제라고 영조 42년에 발간된 그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인 담과저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규합총서라고 이것도 1809년에 이제 그 발간이 된 문헌인데 이 안에도 용인 황가저법에 관해 기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오이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서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이 조선 요리서인 부인필지라는 이제 문헌에 보면은 황가 이게 이제 오이를 꼭지 없이 깨끗이 하여 항아리에 넣고 맑은 뜬물과 냉수를 합하여 소금을 타서 항아리에 부어두고
이튿날 물을 따라 한 소끔 한 소끔 끓여서 차게 식혀서 붓는다. 그렇게 하기를 7번 되풀이하면 맛이 썩 좋다라고 이 용인 외지법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니곱번이요? 네. 이렇게 많은 굉장히 그렇죠. 손이 많이 굉장히 의외로 번거로울 손이 수 많이 있지만 가네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용인 오이지의 역사가 꽤 오래됐고 그 조리법도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립이 되어 있었다고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인 오이지는 노각이라고 늙은 오이 아시죠? 알아요. 그 늙은 오이를 쓴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조리서 부인 필지에 나와 있듯이 네. 우리는 그냥 찬물에다가 소금물 타서 네, 소금물을 네, 맞아요. 만들거든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하시는데. 쌀뜨물. 쌀뜨물과 쌀뜨물이구나. 찬물을 함께 넣어서 이제 소금물을 만든 그거를 오이지에 담그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노각을 사용하고 이제 그 쌀뜨물을 그 소금물 만들 때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용인 오이지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뭐 네. 농산물 집산지거나 네. 용인의 오이지가 뭐 오이가 많이 네. 생산이 됐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 네. 이제 지금은 오이가 꼭 거기서만 나는 그렇죠. 특산품은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오이지 하면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에 파란색 그거 네. 있잖아요. 소금에다 그냥 네. 담그는 그렇죠. 그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노각으로 담근다는 독특하죠. 게 독특하네요. 네. 맛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담그는 법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부인 필지에 나와 있던 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어렵지는 않은데 대신에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것 같아요. 네. 7번을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부어야 하루에 뭐 되니까. 7번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재워두고 그 물을 따라서 끓여서 붓고 그렇죠. 또 하루를 하루를 재우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은 한 37, 20일 이제 최소한 25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네요. 뭐 하여튼 6, 7번 정도를 6, 7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고 하루 3일 간격으로 재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면은. 그렇게 끓여서 붓는 이 과정이 조금은 번거롭지만 와. 담그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럴 어렵지는 것 같아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용인 오이지, 용인 외지라고도 해요. 네. 그 사투리 같아요, 약간. 네. 그 용인 외지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맑은 쌀뜨물이 필요해요. 네. 이제 오이 50개 기준으로 조금 많으니까 뭐 네. 집에서 그냥 지금은 그렇게 안 담그니까 네. 적게 준비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조절하시고 네. 저는 이제 50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늙은 오이 50개. 그다음에 이제 맑은 쌀뜨물이 18리터. 와. 그리고 이제 찬물은 적당량 네. 필요하고요. 소금이 4kg 정도가 필요해요. 네. 이제 항아리에다가 오이 씻어서 담고 돌로 눌러 놓잖아요. 어른들이 네. 이렇게 뜰까봐. 그러니까 돌로 눌러 놓고 아까 말씀드린 쌀뜨물하고 찬물에다가 소금 4kg를 풀어서 네. 잘 풀어서 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 이제 오이 네. 넣어놓은 항아리에 부으시고 네. 또 다음날 물만 따라내서 한 소끔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붓고 네. 이거를 뭐 올바로 그 농식품 올바로에는 3-4번 정도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부인 필지에는 뭐 6, 7번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맛이 잘 익으면 꺼내서 물김치처럼 오이지로 드셔도 되고 잘라서 이렇게 꾹 짜가지고 양념해서 맞아요. 조물조물해서 너무 이제 맛있어요. 그렇게 또 먹으면. 드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때때마다 이제 계절에 맞는 저장용 음식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김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고추장, 장담그이라든가. 된장. 네, 맞아요. 오이지도 매년 네. 담그시잖아요. 보통 이제 한 접이라고 하나요? 네. 네, 100개? 100개. 네, 100개씩 막 담궈 놓고 네, 맞아요. 드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철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다 먹고 떨어지면 또 담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자주 담그신 것 김치 같아요. 냉장고도 있고 네. 뭐 보관할 맞아요.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거의 1인 가족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김장을 100포기, 200포기 맞아요. 했고 오이지는 당연히 한 접 엄마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기억에 한 접 사다가 뭐, 네. 담가 놓고 계속 먹고 땅에 묻어서 뭐 그 음. 오이지 그 안에서 꺼내 먹고 또 겨울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선생님? 그 무장같이 만드는 그거 이렇게 무드에 네, 맞아요. 묻어놨다가, 고추장 당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도 하고 그러죠. 그거 꺼내서 썰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서 이제 반찬으로 먹고 이런 저장용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또 그렇게까지 많이 담가 놓을 필요가 없이 막 재료들이 사시사철 네. 나오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 조금씩 해 먹거나 네. 뭐 이래서 네. 그런 전통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저희 이제 그 아까 전에 오이를 씻어 담은 다음에 돌로 눌러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돌이 그 평평하고 좀 이렇게 예, 큼지막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 돌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아, 네. 근데 요즘에는 네. 이제 누름독이라 그래가지고 팔아서. 용기에 이렇게 붙어서 네. 누르는 그 기능을 용기도 갖고 팔고 있는 게 그렇구나.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이제 친정 엄마는 이제 네. 늘 이제 담으시니까 이 항아리와 돌만한 게 없다고 맞아요. 나중에 너에게 그거는. 넘겨주겠다. 제가 아마 전통을 지켜나갈 것 예, 같습니다. 잘 배우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게요. 기억에 만약에 식구들이 뭐 계곡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엄마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 돌을 돌. 돌. 누를 아, 돌 그거 네. 찾으시는 거예요. 동치미도 눌러놓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맞아요. 김장 예. 담그시고 이제 동치미 담그실 때도 누름돌이 필요하니까 돌 이렇게 누름돌을 할 만한 돌을 찾으시고 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명디님이 어머니한테 배워서 하시듯이 네. 이런 전통 향토 음식들이 좀 보존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엄마는 지금 안 계시지만 네. 나름 김치 같은 것도 못 하는데 음.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게 네. 사 먹기보다는 맛없는 김치라도 내가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자꾸 하다 보면 기억이 늘어요. 또 나잖아요. 네. 어릴 때 엄마와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먹어본 네. 맛이 있어서 맞아요. 요거 먹어보고 요거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음식이라는 게 원래 자꾸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도 두 네. 분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보내드릴 시간 됐어요. 네. 또 용인 씨 편 어떠셨어요? 아 이따가 우리 가면서 배감순대 사 먹을까요? 좋지요. 바로 옆인데. 예, 그러니까 두 분과 네. 함께 저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어디 가볼지 막 기대하면서 네.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고맙다라는 말에는 마법이 들어있다라는 아나스 로웨일의 명언이 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지라는 생각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못하는 말이 고마워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오늘 하루 고마워라는 말로 사람들 마음에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마법을 부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교 원더풀 유디 이현숙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